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꿀주먹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러스트 기초를 이제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색상 모드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적인 얘기를 살짝 하고 프로그램 초기화시키고 작업 환경도 초기화시켜보고 그리고 환경 설정도 해보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여러가지 설명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비트맵과 벡터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맵과 벡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할 것도 아니고 잠깐 찌끄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 안 해주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차이는 알고 계시면 왜 비트맵이 이렇게 나오는지 왜 벡터여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럼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일단은 비트맵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점을 기본 단위로 이미지를 이제 전체 구성한다라는 건데 점이라는 거는 이 작은 사각형, 이 픽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로 이제 작업 이미지가 전체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픽셀의 개수가 몇만 개, 몇천 개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감이 있고 정교한 이미지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분명 단점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하고 축소하게 되면은 깨짐 현상과 이미지 품질이 저하가 되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미지를 화질이 안 좋은 이미지 혹은 내가 찍은 사진을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깨짐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계단 현상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디자이너들 얘기에서는 화질이 구려졌다. 그쵸, 화질 부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벡터 방식입니다. 지금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라는 곳 앞에 보시면은 이 포토샵 로고와 일러스트 로고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을 사용하고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점과 선과 곡선을 계산해서 이미지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전혀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전혀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용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화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방식이라서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용량이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도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진처럼 정교한 그래픽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캐릭터는 제가 이제 일러스트로 작업을 한 건데 뒤에 있는 이런 빛 효과를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빛 번진 효과를 내고 싶어서 일러스트로 작업을 했지만 실제 진짜 정교한 그래픽 표현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러스트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맥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림자 효과나 빛 효과는 포토샵을 무조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토샵만큼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제 그림자 효과라던가 빛 효과 같은 거를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즉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토샵 일러스트를 둘 다 합니다. 둘 다 잘 하셔야 진짜 디자인을 잘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색상 모드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색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RGB 모드라는 게 있고 CMYK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일단 RGB 모드라는 건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론적인 내용은 굳이 내가 엄청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디자인을 앞으로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 교육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도 RGB는 레드, 그린, 블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색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TV와 웹에서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TV나 모니터나 빔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RGB 모드를 이제 활용해서 작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RGB 모드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앨범을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포토 앨범 이런 거 뭐 어디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딱 받아봤더니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보다 굉장히 뭔가 색이 탁하고 좀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진은 RGB고 그리고 출력은 반드시 CMYK라는 색상 모드를 가지고 출력을 하다 보니까 색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색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CMYK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MYK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색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지는 감산혼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물감을 섞다가 보면 똥색 되다 결국에는 검정색이 되죠. 그죠? 그런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우리 잉크젯 프린터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블랙 잉크가 부족합니다. 뭐 채워도 돼요 라던가 옐로우 잉크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이제 프린터기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옵션이 뜨죠. 그죠? 그러면은 해당 뭐 필요한 잉크만 사가지고 충전을 해주시면은 이제 출력이 이제 잘 되는데, 그래서 출력하실 때에는 CMYK 모드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출력된 제품들은 전부 다 CMYK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출력돼서 보이는 종이라던가 뭐 라벨이라던가 그렇죠? 컵홀더라던가 그런 것들이 스티커라던가 이런 게 전부 다 CMYK를 이용해서 일러스트를 통해서 작업이 됐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밖에 색상 모드로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검정과 흰색 사이에 있는 색상들만 보이게 하는 그런 색상 모드고요. 그리고 HSB는 뭐냐면 Hue, Saturation, Brightness라고 해서 색상, 채도, 명도 이렇게 세 가지로도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색상 모드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RGB와 CMYK 모드를 사용을 거의 이제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정리하자면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의 RGB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의 CMYK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초기화 시키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수업을 일러스트 CS6로 할 테니까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Ctrl, Alt, Shift 3개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열기를 눌러주세요. 3개를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열기 눌러주시면 이런 CS6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계속 누르고 계세요. 완전히 켜질 때까지.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서 손을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기화가 된 상태고요. 프로그램 초기화 시켰으면 작업 영역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작업 영역 초기화 시키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필요한 패널이 없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 할 때에는 프로그램도 이제 작업 영역을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작업 영역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사실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뭐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상단에 윈도우라는 곳에서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에센셜을 눌러주시거나 리셋 에센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은 왼쪽에 길게 늘어진 여기를 우리는 툴박스라고 합니다. 툴박스. 툴박스에서도 이렇게 흰 색깔 삼각형 두 개 있는 것 보이시죠? 그죠? 눌러주시면 두 줄로 만들어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펼쳐가지고 패널도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뭐 작업이 수월해지면 이것도 아이콘의 형태로 이제 두고 이 아이콘만 봐도 어떤 애인지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접어놓고 하면 아무래도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우리는 기초이기 때문에 펼쳐놓고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툴박스도 사실 똑같아요. 툴박스에 있는 것도 굳이 두 줄로 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나중에는 단축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툴박스를 이렇게 길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작게 하시면 되는데, 모니터가 엄청 크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데스크탑인데 모니터가 엄청 크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 끝까지 마우스를 대가지고 툴박스를 가져가려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 진한 회색깔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얘를 이렇게 똑 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 떼놓고 작업을 하시고 여기에서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딱지만한 화면이다 라고 하시면 얘를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갖다 놓는 건 이 밑에까지도 진한 회색이 나와야 돼요. 얘는 그냥 갖다 댄 거고요. 진짜 붙여 놓으려면 이 회색 부분을 클릭하고 쭉 끌고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가려지면서 이상한 애가 볼록 나오죠. 그때 마우스를 딱 떼시면 정확하게 밑에까지 진한 회색으로 지정이 돼서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상태인 거고, 상단에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메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옵션 바라고 하고요. 네, 컨트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은 여기까지 해봤고, 그럼 이제 환경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은 뭐 경로를 이용해서 가셔도 되지만 단축키 컨트롤 K 이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 눌러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타입에 보시면은 Show Font Names in English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굴림이 한글로 굴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GULIM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도둠이 DOTUM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한글 폰트인데도 굉장히 찾기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체크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이 CS5와 CS6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 인터페이스 작업 영역의 색깔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근데 색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쵸? 브라이트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총 4종류의 옵션이 있습니다. 다크, 미디엄 다크, 미디엄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굉장히 밝아지죠. 그죠? 아마 요게 CS5랑 살짝 비슷할 겁니다. 미디엄 라이트도 있고요. 미디엄 다크, 그리고 완전히 더 어두운 다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눈이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데에서 지정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의 퍼센트 같은 경우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커스텀으로 내가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밝아지고 어두워졌을 때 이 왼쪽 구석탱이에 있는 일러스트 로고의 색깔도 바뀌고 있어요. 그죠? 아이콘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이제 본인이 눈이 편한 색깔로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미디엄 다크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캔버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Match User Interface Brightness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 문서를 만들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화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문서가 여백이 화이트로 바뀌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OK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설명은 여기가 끝이고요. 그럼 이제 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문서 만드는 방법. 사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 문서 만드는 거는 다 모든 같은 단축키를 가지고 있어요. 뭐죠? 컨트롤 N. 그렇죠. 그치만 처음이니까 같이 눌러볼게요. 상단의 메뉴바 파일이라는 곳에서 New 눌러주시면 되고 그 오른쪽 보시면 컨트롤 N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New라고 되어 있는 애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제 새 문서 만드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은 이제 뭐 굳이 지금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장하실 때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은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사이즈를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사이즈를 지정하고 싶다. 예를 들어 100mm에 100mm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땐 그냥 여기를 지우고 100, 여기도 10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일러스트의 단위는 반드시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작업을 거의 하진 않고요. 전부 이제 밀리미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4 용지라고 치면은 세로 형태냐 가로 형태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 적은 값은 100에 100mm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정사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칸 보면은 블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리드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여유로운 여백에 대한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쇄물을 만들 때에는 좌우로 2mm씩 늘려서 총 4mm에서 5mm 정도를 많이 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블리드를 탑이랑 바텀 같은 경우는 상하로 2mm씩 늘린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빨간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굳이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세팅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상태로 OK를 눌러봅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포토샵에서는 내가 문서를 열었을 때 딱 그 사이즈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치만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 말고도 더 많은 영역이 있다.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화면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를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실 때에는 돋보기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단축키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컨트롤 더하기가 있죠. 그죠? 더하기도 키보드에 가운데 있는 더하기가 있고 혹시 숫자 키패드가 있는 키보드다 라고 하시면 숫자 키패드 쪽에 있는 길다란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화면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빼기를 누르시면 반대로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축소를 쭉쭉쭉쭉쭉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상한 회색이 있고 더 밝은 회색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 검정색 사각형, 즉 우리가 처음에 문서를 만들었던 100에 100 사이즈 말고도 빈 여백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시안 작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디자인 같은 거 하시고 최종적인 것만 이 가운데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인쇄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이 100에 100mm 정도만 인쇄가 되는 거지 이 여백은 인쇄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버전이 다른 일러스트에서 같은 일러스트 파일을 열었다라고 하더라도 버전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 여백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캔버스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쇄되는 건 이 안에다. 근데 시안 작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 여백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 확대하는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컨트롤 누르고 0번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 검정색 라인에 딱 맞는 이 라인을 우리는 이제 아트보드 혹은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딱 맞춤이 돼요. 즉 내가 이 왼쪽 구석탱이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얘를 가지고 인쇄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이 가운데에다가 딱 이동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죠. 컨트롤 숫자 0번 딱 눌러주시면 바로 전체 이 아트보드 맞춤 화면이 되고요. 이 아트보드 같은 경우 눌러보시면은 페이지라고 뜹니다. 그쵸?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페이지라고 뜨는 이유는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포토샵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디자인을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 컨트롤 더하기 빼기 말고도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르면은 요 돋보기가 됩니다. 컨트롤과 스페이스바 이용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고기만 확대하기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드래그해서 확대하기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드르륵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해 봤으면 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화면을 이동하실 때는 여기 있는 스크롤을 이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스크롤로 움직이는 건 내가 원치 않게 디테일하게 이동이 안 되거든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스페이스바를 꼭 눌러보세요. 그럼 손바닥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손바닥이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컨트롤 더하기 빼기 그리고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드르륵 그리고 컨트롤과 스페이스바 눌러서 드래그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 이동까지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이제 작업이 되겠습니다.